충성! 안녕하십니까, 용팔연수의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니터를 고르실 때 어떤 부분이 주안점이 돼야 되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데 PC 부품에서 약간 세부적으로 다뤘던 것들과는 약간 달라요. 모니터도 PC와 같이 이제 용도별로 굉장히 이제 범주가 넓죠. 예를 들어서 게임용하고 작업용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큰 그런 것인데 불구하고 모니터라는 하나의 부품으로 한 번에 묶여버리니까 설명이 좀 장황할 수밖에 없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고가형하고 저가형, 큰 거 작은 거 해가지고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맨 처음부터 가셔야 될 것은 결국에는 뭐다? 해상도입니다. 이제 해상도라고 하면은 픽셀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픽셀의 개수. 픽셀이라고 하면은 이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동글동글해 보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동글동글한가? 아니에요.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부터 약간 계단 현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더 확대를 해봅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계단 현상이 두드러지죠. 이 점 개수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해상도가 높은 거고, 이 점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해상도가 낮은 겁니다. 이제 풀 H라고 하면은 1920, 1080, UHD는 뭐예요? 이게 4배가 들어갔다는 거죠. 3840, 2160의 개의 픽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네이버 화면을 UHD 모니터에 한번 띄워봤어요. 굉장히 선명하게 한 글자도 안 깨지고 다 보여요, 이게. 근데 네이버가 동시에 3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더 많은 정보량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풀 HD급 모니터를 4개를 띄운 것만큼의 동시에 정보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이에요. 다만 문제가 있죠. 도트 피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트 피치가 뭐냐? 하나의 인치당 들어가는 점의 개수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레티나 디스플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애플의 마케팅 용어예요. 실제로 레티나 디스플레이란 용어는 학계 용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모니터 DPI, 도트 피치가 300이 넘어갈 때 부드럽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32인치입니다. 모니터 괄호 해상도가 3840, 세로 해상도가 2160이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모니터의 픽셀 피치는 어떻게 되냐? 137.68이에요. 하나의 인치당 137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뭔 얘기냐면은 이렇게 해상도가 높은 거를 억지로 사게 되면은 눈이 아파서 제대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해상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을수록 고화질이에요. 그러나 이제 시력 등의 이유로 효용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시력 나쁜 사람은 FHD 쓰나 UHD 쓰나 어차피 뻥튀기해서 봐야 되니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을 수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야각이라고 하면은 지금 용팔연수 보시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아래쪽에서 모니터를 봐보세요. 색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TN 패널을 쓰실 겁니다. TN 패널. 그렇게 이상한 게 없네요. 이런 분들은 바로 입스 패널, IPS 패널 혹은 VA 패널을 쓰고 계실 겁니다. 나는 모니터를 무조건 글씨 읽는 데만 써, 업무를 하는 데만 써, 이러신 분들은 진짜 크게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나는 누워서도 모니터를 봐야 되고 모니터에 있어서 색 왜곡이 있는 게 너무 싫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난 영화 같은 거 많이 봐, 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봐 라고 하면은 무조건 입스라던가 VA 패널을 구매하셔야겠죠. VA 패널보다는 입스 쪽이 좀 더 시야각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TN 같은 경우만 피하면 된다. 그 대신 TN은 어떤 장점이 있냐? 좀 더 저렴하고 응답 속도가 빨라요. 근데 그것도 예전 말이고요. 요즘에는 TN 생산량이 너무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시야각이 가끔 떨어지는 모델이 있으면 기피해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색감! 이건 사실 중점으로 넣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도 뒤에 말이 많아가지고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LG가 색감이 좋고 삼성은 색감이 안 좋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벤치마크를 해보고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더라. 오히려 삼성이 더 좋을 때도 있다. 옛날에 이제 아날로그로 선이 갔었을 때는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디지털신호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색에 대한 정확한 재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감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로 색온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캘리브레이션, 그것들에 대한 기본값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0비트 트루 컬러 뭐 이런 거 쓰는 에이조 같은 전문가적인 레벨로 가면서 점점 더 색이 완전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감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허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색감이 중요시 여겨지는 영역에 전문가용 모니터는 살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사율, 응답속도, 이게 굉장히 요즘 되게 핫한 건데, 바로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왜 고주사율을 써야 되는가를 알려주죠. 오히려 인간의 눈은 해상도라던가 색을 갖다가 파악하는 것보다는 이 주사율에 대해서 더 민감하대요. 그래서 주사율에는 그만큼 좀 신경을 쓰는 편이 좋긴 하지만서도 문제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영상을 감상할 때는 소스 영상이 60프레임 이상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60프레임, 즉 표준 프레임 이상의 모니터를 구매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감상용에서는 고주사율 모니터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고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UHD에서는. 그러면 뭐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바로 게임,
특히 어떤 게임, 3D 게임에서 고주사율 모니터가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심리적인 만족도를 굉장히 높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의 연산량이 많이 요구가 되죠.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60프레임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안 높아졌었는데 내가 144Hz짜리 모니터를 사는 순간 그래픽에 연산되는 요구량이 2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UHD 144Hz를 뽑기 위해서는 3090 그래픽카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300 정도 하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금이 그 정도 올라가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좀 예산이 많이 올라간다는 뭐 그런 단점이 있고요. 즉 주사율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좀 효용 가치가 높은 건 맞으나 내 PC의 사양이라던가 이런 걸 좀 검토해보고 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최신 트렌드 기술 외 기타 부분이 있겠네요. 옛날엔 DP 포트로 많이 했잖아요. 썬더볼트가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USB-C to C로 연결했을 때 마치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 연결한 것처럼 바로 영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데이터 전송할 수가 있고 USB 파워 딜리버리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썬더볼트 충전광이 지원하는 노트북을 갖다가 모든 걸 다 지원하는 USB-C 연결하면은요 올인원이에요. 올인원. USB 확장도 돼, DP 출력도 돼, 그 동시에 충전도 돼요. 뭐 이런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HDMI 2.1, HDMI 2.1이 왜 중요하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최대 주사율이 2.0에서는 UHD에서 60Hz밖에 안 됐어요. 즉 고해상도에서는 고주사율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DP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HDMI 2.1로 넘어가면서 고해상도의 고주사율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지원하는 종류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비싸죠. 이제 HDMI 버전 같은 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그래픽 출력 단자, 예를 들어서 그래픽카드, 모니터 케이블, 그리고 모니터의 입력단, 이렇게 총 3개가 전부 다 높은 버전의 HDMI를 전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야지 올바른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HDR이 뭡니까? 모니터에 보면은 이렇게 밝기 기능이 있어요. 밝기 기능. 이것들을 갖다가 가장 어두운 밝기와 가장 큰 밝기까지 동시에 사용해가지고 색상 표현을 좀 더 강하게 해보고 더 많은 색상감 표현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HDR을 지원하는 것들은 좀 더 비싼 가격이고 좀 더 화려한 색감 보여준다면 되는데 지원하는 소스가 몇 개 없어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몇몇 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모니터 같은 경우도 지원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동작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비트 컬러가 남았는데요. 자, 1비트일 경우에는 흑과 백, 2비트일 경우에는 경우 수가 4가지 늘어나고 8비트일 경우보다 10비트일 때 훨씬 더 부드럽겠죠. 근데 10비트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는 최소 가격이 거의 10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10비트를 지원하려면은 10비트를 지원하는 그래픽카드, 10비트를 지원하는 운영체제, 10비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됐을 때만 쓰는 거고, 실제로 10비트를 지원하는 소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적용이 안 된 기술이지만 확실히 더 부드럽고 앞으로도 대세가 될 규격이기 때문에 차츰 보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얘기인데, 경쟁사가 많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가격이 되게 싸져요. 그래서 가격이 싸져서 그 싼 가격으로도 연명이 가능한 흑자가 되는 회사들만 살아남아요. 이거 바로 치킨게임이라고, 치킨게임. 그래서 치킨게임에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보다 이제 좀 승기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이제 LCD 생산을 거의 포기합니다.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독점을 해버렸어요, 거의.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패널 가격이 떡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중소기업 모니터는 싸고 좋다, 이런 레벨이 없어요.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 모니터 간의 하위 라인업들 다 똑같아요. 가격 다 15만원 이 정도에서 거진 또이또이해졌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LG전자는 결점이 하나만 있으면 교체를 해주고 그것도 출장 수리 와가지고 해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죠. 그럼 이럴 경우에 뭘 사야겠어요? 가장 많이 나가는 종류의 사무용 저가 라인업들 내지 기본형 같은 경우에들은 거의 이제 LG, 삼성을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고스펙 모니터들이 필요할 때만 이제 아직까지는 중소기업 모니터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편인데, 그런 것도 한번 다시 따져보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AS 정책입니다. 내가 영화를 보고 있어. 딱 어두운 장면이야. 근데 내 모니터에서는 빨간색 점이 안 꺼져. 엄청 스트레스 받죠. 이게 너무 싫어서 나는 무결점 모니터를 샀어요. 무결점 모니터를 샀는데 불량 화소가 있어요. 그래서 교환받으면 되지 뭐, 이 정도까지 찾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샀던 모니터의 기업은 불량 화소가 3개까지는 무결점을 친대요. 응? 나 교환 못 받아? 네, 못 받습니다. 점이 몇 개 있어도 우리는 그 무결점을 안 친다 라는 그런 악독한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으면 브랜드 사라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뿌잉. 모니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게 되면요, 꼭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은 대기업 UHD 광시야각 중에서 싼 거 쓰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08년생 이승기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충성!